안녕하세요, 다우월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텔라 소식 잠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패드나우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말에는 미 연준이 직접 추진하는 패드나우가 출시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현재까지 JP모건 등 41개의 은행과 15개의 금융기업이 공식 테스트를 완료했다는 뉴스가 이미 나왔고요. 직접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발표한 금융기관 및 서비스 제공업체 리스트를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서 한번 서칭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래 10,000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 확장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성장시키기 위한 초기 단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 패드나우가 무엇이냐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은행이나 신용조합과 같은 예금기관이 주말이나 공휴일처럼 영업을 하지 않은 날에도 24시간 자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결제가 모두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 패드나우 공식 홈페이지와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 번 설명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만 이 패드나우는 ISO 2002 표준으로 운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ISO 2002라는 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지불을 위한 공통 언어이고요. 이것은 이미 사용이 권장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ISO 2002에 사용되는 블록체인은 리플과 스텔라가 메인 블록체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ISO 2002 표준 메시지로 패드나우 시스템이 운영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은 예를 들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월급을 받을 경우 며칠 동안 딜레이가 되지 않고 즉시 액세스가 가능할 수가 있고요. 소비자는 딜레이가 없기 때문에 청구서를 언제든지 납입할 수가 있고 지불이 늦어져서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내야 되는 그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간의 거래소도 송장이 지불이 되면 즉시 자금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드나우라는 시스템이 테스팅이 진행이 되는 동안 여론이나 미디어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평가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이죠. 로버트 T. 케너디 주니어는 패드나우가 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조치일 뿐이며 CBDC의 활성화는 더욱이 반대한다며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패드나우가 활성화되면 이 정부의 시장 통제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울 뿐더러 금융 및 정치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CBDC는 해외가 아닌 미국 내의 송금망을 시스템으로 이제 디지털로 구축을 하는 것인데, 패드나우 또한 해외 송금과는 관계가 없고 이 미국 국내만을 타깃으로 한 송금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패드나우를 시작으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의 CBDC 출시를 타겟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루머가 존재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 이 CBDC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 연준의 입장은 이 패드나우는 디지털 화폐와 관련이 없고 CBDC 출시 계획도 없다. 그리고 이 패드나우는 블록체인과도 관계가 없다, 이렇게 못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 CBDC는 블록체인 위에서 돌아간다라는 그 내러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당장의 국내 민심을 잡기 위한 일시적인 발표가 아닐까, 이런 얘기도 지금 돌고 있고, 그런데 이런 연준의 발표들과 여러 찌라시들이 현재 어디서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은 그 어디에서도 이 거래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리고 한때 이 패드나우가 이 메탈 블록체인과 통합이 된다라는 찌라시가 소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업 메탈리어스에서 발표된 것인데 이것도 연준의 공식 발표는 아닌 상태였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영상을 포함해서 이 모든 패드나우 관련 기사 또 영상들은 여러분 투자 플랜으로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시키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미디어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정도로 좀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6월 29일 좀 더 공식적인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이 패드나우 공식 테스트에 참여한 곳과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즉 기술을 제공한 곳을 패드나우 공식 홈페이지에 리스팅을 해 주었는데, 여기 서비스 프로바이더 리스트를 보시면요, 알파벳 순인데 맨 위에는 ACI 월드와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것은 리플의 협력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좀 내려보시면은 여기에 테미너스라는 기업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텔라와 관계가 있는 것이고,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포커싱을 좀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테미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텔라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BP 벤처부터 알아보셔야 됩니다. 스텔라의 공식 홈페이지를 보시면 스텔라와 파트너십을 현재 맺고 있다, 이렇게 BP 벤처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기사를 찾아보면 이 스텔라 루멘은 BP 벤처로부터 지원을 받아 ISO 2002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 스텔라 블록체인 및 이 서클 USDC에서 1조 달러 규모의 시장 접근을 시작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P 벤처 설립자인 안토니 바커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우리는 현재까지 ISO 2002의 스텔라 루멘을 가장 강력한 매핑을 구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은 스텔라의 블록체인 기술인
안정적인 코인 서클 USDC 혜택을 누리고 ISO 표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BP 벤처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면 일단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수상받았던 이런 로고를 중앙에 내세우면서 스텔라와의 지금 관계성을 대략 알 수 있겠고, 또 이 홈페이지에 실린 지금 기사를 보면요, 이게 모두 스텔라인 것을 지금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텔라와 이더리움 중 증권형 토큰 발행이 더 적합한 네트워크는 무엇일까? 한 줄로 답을 드리자면 여기서는 스텔라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P 벤처스가 스텔라 블록체인에서 ISO 2002에 대한 지원 개발을 완료했다라는 부분, 이런 기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2020년으로 돌아가서 이 BP 벤처스의 이력을 보면요,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바로 테메노스에 통합이 되어서 1600개의 은행과 신용조합을 스텔라 블록체인에 오픈합니다라는 이 지금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테메노스라는 기업이 바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들어가 있던 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직접 추진하고 있는 패드나우 시스템에는 이 스텔라 블록체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패드나우에서 직접 이 시스템은 ISO 2002 표준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직접 언급을 했었고, 또 이 ISO 2002는 리플과 스텔라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패드나우 공식 홈페이지에 발표된 이 서비스 프로바이더 15개 중 이 테메노스는 스텔라 블록체인과 관계가 깊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추측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단순 추측성이고 패드나우에서 어떠한 공식 입장을 지금 밝히지 않은 상태이라는 것, 그리고 만약 스텔라가 이 패드나우에 포함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스텔라 루멘의 떡상과 직접적으로 연관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리플도 ISO 2002의 메인 블록체인이라고 대표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XRP의 가격으로 연결이 되지 않듯이 이것이 스텔라가 그만큼 기술 혁신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 이것이 스텔라 루멘 XLM의 가격 상승과는 큰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BP 벤처스 홈페이지에 실린 다른 기사글을 하나 읽어드릴 텐데요. 스텔라와 미카는 천생연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글 번역이 잘못되어 있는데 이 match made heaven 이라는 표현은 천생연분이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미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EU의 새로운 법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24년부터 EU 국가 전역에 법이 시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 현재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소비자 투자자들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없이는 함부로 뛰어들기 힘든 지금 조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오픈소스로 운영되는 이 스텔라는 미카 규정에 부합할 수 있는 표준을 확립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중 하나는 스텔라 내 KYC 프로토콜이 이미 내장이 되어 있고, 또 다른 예로는 미카 호환 암호화 자산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프로토콜도 이미 스텔라의 SCP-0008 표준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성들을 언급하면서 스텔라 네트워크가 앞으로 여러 국가와 지역의 규제 사항이 점점 타이트하게 변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유연하게 맞춰서 운영될 수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블록체인 중 하나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상황과 비추어서 또 하나 기사를 보시면요, 2022년 6월 28일에 유럽 최대 디지털 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화이트빗과 스텔라의 USDC의 플랫폼 통합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번 출시로 화이트빗은 유럽 사용자를 위해 스텔라 네트워크에서 USDC를 입금 및 인출할 수 있는 교환 목록에 합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타이밍을 보시면요, 다른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한 지역이나 국가에서 암호화폐 관련 규제나 압박이 심해지면 크립토 규제에 당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스텔라는 상대적으로 그 반대의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2월에 제가 OK코인 거래소에 스텔라와 USDC가 통합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뉴스를 한번 공유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가상자산 행정명령의 서명을 앞두고 있었고,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여서 여러 스테이블 코인이 큰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 스텔라는 결과가 바로 나오기 직전에도 OK코인 거래소와 통합이 되어서 스텔라를 통해서 USDC를 지원해주는 첫 번째 거래소이다, 이렇게 대대적인 홍보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우연일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까지 이 스텔라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 리플이 SC와 긴 소송전을 벌이고 있을 때 스텔라는 유일하게 블록체인 대표로 이 CFTC 상품거래위원회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고요. 이곳에는 이제 블랙락이라든지 JP모건, 피델리티 등등 아주 쟁쟁한 금융 기업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는 스텔라 프로젝트는 지금 당장의 펌핑이나 이런 상승 재료는 없을 수 있겠지만 상당히 튼튼한 펀더멘탈을 갖춰 나가고 있는 몇 안 되는 블록체인 중 하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을 떠났을 때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존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할 때는 항상 국제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구매해서 번호를 넣고 항상 유료로 비싼 비용을 치르고 통화나 메시지를 보내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당연히 이 스마트폰이라는 기계 발전도 있었지만 이 해외 문자나 전화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핀테크 기업들의 발전이 생겨나면서 이제 그런 비싸고 시간이 꽤 걸렸던 프로세싱들이 다 스킵이 되고 지금은 1초 만에 실시간으로 다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카카오톡이 생겨나면서 물론 당시 통신사들의 반대도 있었고요.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이게 해결이 되었고 이거를 또 하나의 혁신으로 전 경험을 했던 저로서는 이제는 이 해외로의 송금 시스템도 점차 변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은행의 스위프트망을 이용을 하다 보면요. 시간도 며칠씩 걸리게 되고 송금 수수료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시간과 금전적인 손해가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재 송금 시스템인데 스텔라 네트워크를 보면 현재까지 보여준 또 퍼포먼스를 바라보게 되면요. 이제 국제 송금 또한 이 카카오톡처럼 또 실시간으로 거의 무료로 매우 효율적으로 변화할 수 있겠다 그런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요. 네, 스텔라에 관한 이야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